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9월 17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졌죠. 일단 미국 나스닥이 좀 문제입니다. 장중에 특별한 악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 또다시 현재 기술주에 대한 고평가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작동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또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뭐 그렇지 않아도 약간의 수급과 관련된 부담을 안고 있었던 터에 갑작스럽게 반도체 가격 급락설, 현재 4분기 때 18%나 반도체 가격이 내려간다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태도가 바뀌고요.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또 우리한테도 사실은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따져볼 문제죠. LG화학 분사 문제입니다. 어제 장 막판에 나와서 현재 LG화학의 주가를 흔들어 놨는데요. 자, 오늘도 LG화학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그런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좀 애매한 상황에서 현재 이런 분위기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 이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증시 주변 증시, 나스닥 선물이나 또 일본 중국 증시도 좀 약해요.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이 연장되거나 또는 조정이 조금 더 심화되는 낙폭이 깊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어느 정도나 현재 상황이 나쁜지 또는 그 반대인지, 조정이 어느 정도나 길어질지 이런 것에 대한 윤곽을 좀 잡아놓고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은 LG화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이 분사된다는 것. 사실은 이 문제는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악재인데요. 하지만 오늘, 어제 막판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LG화학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다소 의외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어, 큰 호재, 엄청나다 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제법 큰 호재이지 결코 악재는 아닙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건데 막연하게 그게 기회다,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기보다는 왜 그런지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논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전체 갖고 계신 분들도 안심하고 계속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당한 이때, 아마 이번 주 한 주가 적당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순서를 밟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안대 말씀은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부터 봐야 되는데요. FOMC가 열렸었죠. 자, 성명서도 나왔었고요.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뭐 큰 변화는 없죠. 금리 동결되고 또 확장적 내지 팽창적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기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이거죠. 2023년까지로 오히려 초저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라고 하는 현재 그런 약간은 극단적인 특단의 정책 환경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표가 나왔죠. 원래는 2022년도까지였었던 건데 지금 2023년 정도로 연장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됩니다. 이것을 두고 미국 시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forever라는 단어를 써요. forever. 영원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영원히 이런 초저금리 또는 현재 양적 완화 기조가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상승세, 즉 현재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상승세가 충분히 정당화되고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논리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그런 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죠. 매월 1,200억 달러 자산 매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다. 1,200 달러면 140조 원, 매월 140조 원의 현재 그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거죠. 발권력까지 동원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찍어서 현재 유동성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현재 미국 증시가 이런 화려한 강세 장세가 만들어지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게 굳건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결과를 놓고 미국 증시가 다소 실망스럽게 반응을 했다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 별도로 특단의 어떤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정도로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큰 문제는 없느냐 말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WTI 허리케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죠. 4.9달러, 4.9%로 올라오면서 다시 40배럴당 40달러 회복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반도체 문제입니다. 서버용 D램가가 현재 향후 이제 10월 달부터가 되겠죠. 12월까지 4분기 내 약 18% 정도 급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와 관련돼서 그동안 사재기했던 업체들이 이제 오히려 재고가 넘쳐서 그 재고를 떨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또 화웨이가 그동안 계속해서 반도체 뭐 현재 모바일용 D램뿐만 아니라 서버용 D램까지도 구매를 해왔던 건데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것이 차단이 됐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요가 일단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형적인 장치 산업인 이러한 그 반도체 산업에서는 수요가 들면 그 수요만큼 주는 수요만큼 반도체 공급량을 묘하게 적절하게 잘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다시 약간 한데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단기 매물이 되겠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4분기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내년도에는 바로 1, 4분기 때부터 바로 반도체 D램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슈퍼사이클로 연결된다. 슈퍼사이클은 적어도 2년 내지 적정하게는 3년 정도 아주 강한 현재 수요보다는 반대죠.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이죠. 2017년도, 2018년도 같은 그러한 슈퍼 사이클이 재현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다. 이건 뭐 당연합니다.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가 크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와 연관된 민첩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오늘 매도하더라도 그것이 심각한 현재 입장 전환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나스닥 선물 등 일본 증시가 좀 약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 이게 재밌는데요. 원달러 환율 잠깐 보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죠. 내려간다는 것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만약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조정세와 관련돼서 뭔가 금융시장에 뭐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당연하겠죠. 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또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빠져나간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은 급등을 하고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한데 결과는 정반대죠. 그 얘기는 금융시장이 뭐 별 큰 문제 없다. 우리 상황은 뭐 계속 좋다. 이런 거거든요. 단지 우리 증권시장 내에서의 단기적인 악재이기에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뿐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요. 삼각순매도, 현재 선물, 코스피, 코스닥, 또 선물과 같이 매도를 하고요.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현재 현물 쪽의 매도는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선물 쪽, 선물 쪽 매도가 7,200계약이나, 큰데요. 아마도 미국 증시나 반도체와 관련돼서 일시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관들이 또 대규모로 매도를 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좌하단에 작은 박스가 있죠. 그 내에 보면 파란 글씨, 맨 오른쪽에 파란 글씨로 쭉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까지 16거래일입니다. 16거래일 연속해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여기는 차익과 비차익이 있는데요. 이걸 설명드리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굳이 현재 그것이 또 필요하지도 않고 해서 그냥 전체로 프로그램 매도로만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오늘 그 16거래 연속 순매도인데 이런 경우를 한번 찾아봤는데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를 장기간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그 규모도 어제까지만 해도 5조 4천억, 오늘 5조 6천억, 오늘까지 합치면 6조가 넘어갈 것 같으네요. 6조가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가 연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 부담을 역시 안고, 현재 우리 시장이, 현재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 신기한 건 이렇게 현재 초유의 연속적인 초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지난 8월 26일부터입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어제까지 종합지수는 전혀 안 빠지고 오히려 3%는 올라갔고요. 오늘까지 따지더라도 1.5% 오히려 현재 올라갔다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폭락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데 그 반대가 나타나고 그만큼 일반 개미, 동학 개미의 유동성의 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의 상황만 일단 접수하시고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약세 원인은 나스닥 선물 약세고 기술적 고평가. 이 문제는 그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소가 아니라 시간 지나면 확실하게 해소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에는 LG화학 약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파생상품과 관련 약재가 나와서 현재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는 건데 이 악재 세 개가 모두 단기적인 악재, 충분히 극복이 되는 그런 악재임을 알 수가 있죠.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환율이 반응했을 건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인 정책, 금융 또는 증시 환경은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도 뭐 미국 연준에서는 느리다고 했지만 적어도 중국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팽창적 정책 환경 그대로 유지인데 오히려 더 강화되는 느낌이고요. 또 조만간에 코로나 백신이나 또 치료제가 일단 보급이 되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빠르면 연말 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또 호재니까 그 호재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평가 문제는 지금과 같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재해석되면서 현재가 정당화되고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빠지는 문제는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빠진다 했을 때 더 길게 빠지지 않고 이번 주 한 주 종합지수로 본다면 글쎄요 얼마나 빠질까요? 뭐 2000, 한 350? 최대 빠진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거. 이렇게 여태까지 계속 유지해왔던 약간 기울기가 급하지 않은 탄탄한 상승 추세선이 있죠. 이 추세선이 크게 망가지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받고 계속 상승세를 살린다 하는 정도의 윤곽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LG화학 문제인데요. 이왕이면 LG화학의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LG화학이 뭐 상당히 크게 휘청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LG화학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 좀 불안하죠. 아마 그렇게 불안하게 느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평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에 당혹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물적 분할을 한다 그러죠. 100% 지분을 갖게 됩니다. LG화학이 100% 지분, 그리고 신생회사, 아직 뭐 사명은 나오지 않아서 가칭, 뭐 LG 배터리라고 하죠. LG 배터리를 신생회사로 했을 때 그 신생회사 지분 100%를 LG화학이 갖게 되는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 거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것이 의미가 1, 2 정도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LG화학에 속해 있을 때에는 LG화학의 캐시카우는 그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석유화학 부분입니다. 사업 파트는 다른데 석유화학 파트에서 돈 버는 걸 갖고 계속해서 여태까지 계속 적자를 봐왔던 배터리 사업 부분에 쏟아붓는 식의 형태가 됐거든요. 사실 그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잘 되기 위해선 가면 갈수록 시장도 커지지만 현재 글로벌 주 메이저 메이커들끼리의 치열한 생산량에 대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공쟁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고 얼마만큼 생산을 하는지에 따라서 점유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전제부터는 시장이 성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성장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빠르게 성장하는 그 시장에서 누가 빨리 시장을 선점하느냐, 선점하는 저비율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공장 확대는 필연적이고 절박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공장 확대, 증설과 같은 자금이 소요된다는 건데 적어도 10조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에 소속돼 있을 때는 도저히 그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말이죠.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돼서 투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배터리 사업 부분으로만 평가를 받는 기회가 지금 현재는 없죠. LG화학에 묻혀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석유화학 제품이나 또는 바이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자 사업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관련 묻혀서 약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에 대한 가치가 좀 폄하되는 측면이 좀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력이나 생산 캐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기술력으로 본다면 에너지 밀도 차원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PER이 거의 100배입니다. 그런데 LG화학은 50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절반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현재 그걸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LG화학에 속해 있는 것보다는 빠져나와서 독자적으로 평가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네, 그리고 배터리 완제품을 현재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브랜드를 달아야 됩니다. 근데 브랜드를 마땅히 달려면 LG 배터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LG화학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측면. 그래서 더욱더 분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호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락한 거 이런 거죠. 어차피 분사된 신생회사가 즉 LG 배터리라고 하는 가칭입니다. 그런 업체가 상장하게 되면 투자 자금이 분산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뭡니까? 어, 그와 관련된 매수의 힘이 현재 분산됨에 따라서 주가 상승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현재 회사가 분사된다 하더라도 지분을 받는데 이게 물적 분할이나 지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생회사에 대한 지분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실망감이나 약간의 박탈감 같은 것이 심리적으로 작동이 됐다는 거고, 그것이 또 악재가 된다. 또 시장 분위기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낙폭이 심화되고 흔들리고 하는 모습이 나왔다 하는 것.
사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일 뿐이죠. 심리적인 악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론을 제가 제기할 겁니다. 일단 지분 100% 지분 확보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내 회사란 내 100% 회사니까 그 지분 실적 가치는 온전히 모회사인 LG화학에 그대로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반영이 됩니다. 실적 가치는 말이죠. 다 반영. 예를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그 지분 84%, 100% 자회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사업은 삼성전자의 하나의 사업 부문으로 인식되지 그것이 자회사다. 이렇게 인식되지 않죠. 84%밖에 안 되는 불구하고 100%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실적 가치를 평가를 할 때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의 사업 파트로만 보지 자회사로 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 50%를 갖고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사업 파트도 현재 마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한 파트로 인식될 정도로 그렇게 그 가치가 반영되는 수준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지분 100%니까 그대로 다 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본다 했을 때에는 더욱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평가하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만의 시장 가치는 50조 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50조 원 정도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웃기는 것은, 현재 LG화학에, 오늘 약간 빠져서 그렇기도 하지만, 현재 상장 시가총액이 45조예요, 45조. 그러니까 빠져나오면 50조짜리인데, LG화학에 갇혀있다 보니까, LG화학 다른 부분과 합쳐서도 그 현재 시가총액이 45조 정도밖에 안 되니 당연히 빠져나와야 되죠. 당연히.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일단 독립상장을 하게 되면 어쨌든 현재 이런 거죠. 독립상장을 해서 그것이 주가 어디까지 시가총액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지분의 100%를 LG화학이 갖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올라간 만큼의 시총가치가 온전히 그것도 100% LG화학에 반영된단 말이죠.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하는 거고요. 단순히 계산을 해도 너무나 쉽게 이 답은 나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일단 LG 배터리라고 하는 신생 회사가 상장 후에 어떻게 이제 시가총액 형성이 되겠죠. 그랬을 때 시장 예상대로 50조가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50조 LG화학한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50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LG 배터리가 빠져나간들 LG화학 자체가 본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본업 가치도 상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제품 및 현재 또 전자재료 및 그리고 또 뭡니까 어, 그리고 또 바이오도 있잖아요. LG 옛날 생명과 그런 거 지분까지 다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 최하 20조 정도는 돼요. 그것만 따져도 LG 배터리가 빠져나가도 현재 잔류하는 그런 가치만 따져도 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두 개를 합쳐야 LG화학의 돈 가치가 나오죠. 지금 당장 계산하면 70조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 나와도 70조가 나오는데 오히려 현재는 45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만으로도 현재 주가 대비 5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현재 60만 원, 65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으니까 당장 플러스 50% 하면 거의 100만 원이죠. 거의 100만 원. 지금 당장 100만 원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데 분사만의 효과, 분사 효과만으로도 그 정도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아까 얘기했던 지분 희석이나 또는 신생회사 지분을 배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박탈감이나 불안감 이런 것에 따른 어떤 심리적 요인 때문에 주가만 빠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불안하게 생각한 아니 회사가 자기네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집가치가 떨어지고 하는 이게 만약 그게 고착화되고 문제가 있으면 왜 분석을 하겠습니까? 분석 안 하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재 이 분사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매수 보유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건데, 아마도 심지어 악재가 워낙 커서 내일 당장, 모레 당장 이렇게 될지 여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이 부분은 분명히 재평가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이 탄력성은 떨어진 만큼 올라갈 때도 상당히 가파르게 복구될 것이다 하는 것은 명약 반항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L조항을 보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자, 오늘 내용은 시장 분위기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로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